요거트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막상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나랑은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유는 요거트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특히 우유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요거트를 먹으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기 전에 속이 먼저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산균의 양과 종류입니다.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균이 많이 들어있는데 장 환경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 균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배에 가스가 차거나 꾸르륵거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장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공복에 드시는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요거트를 먼저 드시면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몸에 좋다니까 하고 참아가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는 무조건 좋다, 누구에게나 맞는다기보다는 내장 상태에 맞게 방법을 조금 조절해서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트가 시니어분들께 여전히 권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이 장입니다.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싸는 게 쉽지 않고 변비나 설사도 반복되기 쉬워지지요. 요거트가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장 변화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 안에서 나쁜 균이 늘어나는 걸 막고 배변 리듬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며칠 몇 주에 걸쳐 장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변이 딱딱해지는 변비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상당수가 장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트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에 요즘은 자잘하게 아픈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도 장 상태가 안정되면서 면역 반응이 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과 기초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식사량은 줄고 단백질 섭취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요거트는 부담 없이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 됩니다. 특히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 힘드신 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요거트를 고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당분과 첨가물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요거트 코너에 가보시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과일이 들어간 것, 달콤한 것, 마시는 요거트까지 다양하지요. 겉으로 보면 다 몸에 좋아 보이지만 시니어분들께는 아무 요거나 드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당분입니다. 과일맛 요거트나 달콤한 요거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요거트를 매일 드시면 장 건강보다는 오히려 혈당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트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첨가물입니다. 요거트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증점제나 향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위와 장이 예민한 시니어분들께 더부룩함이나 속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먹고 오히려 배가 불편해졌다면 이런 첨가물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이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성분표를 보셨을 때 우유와 유산균 정도만 들어있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드실 때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장에는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단맛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트 자체를 달게 만든 제품을 고르기보다는 집에서 바나나를 조금 으깨서 섞거나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당 부담도 줄이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요거트는 건강식이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간식보다 못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거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몇 가지 습관은 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에 바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거트를 먼저 드시면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면서 속쓰림이나 복부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유산균보다 위 자극이 먼저 와서 나랑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단한 음식 한두 숟갈을 드신 뒤에 요거트를 곁들이시는 편이 훨씬 편안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고 큰 컵으로 한 통씩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산균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장에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나는 경우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며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차가운 상태로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요거트를 바로 드시면 장 운동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 손발이 찬 분들은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항생제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같은 시간에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과 요거트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는 분명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이렇게 잘못 드시면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편한 시간은 식사 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요거트를 드시면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깔린 상태라 속 자극이 덜하고 유산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까지 도달합니다. 공복에 드셔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은 하루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또는 시중 제품 하나 정도면 장에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것이 부담되시면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트를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듯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액체처럼 급하게 넘기기보다는 입에서 충분히 머금고 드셔야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요거트 하나만으로 건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트는 어디까지나 식사를 보완해주는 음식이지 약은 아닙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조금 수월해지는 정도만 느껴도 그걸로 충분히 잘 드시고 계신 겁니다. 요거트를 드시고 몸이 편해졌다면 계속 이어가시고 불편하다면 과감히 쉬셔도 됩니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관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